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원가회계 나갈 건데요. 첫 시간이죠. 예, 원가회계. 여러분들 발목을 콱 잡는 거예요. 그죠? 예, 발목 잡고 막 뒷목 잡고 장난 아닌 그런 과목이죠. 원가회계는 한 번만 제대로 재밌게 잘 들어두시고 원리만 파악하면 우리 출제되는 문제 5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거의 5문제 다 맞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원가회계 처음 배우는 거니까 회계 1급 때 그죠? 회계 1급 때 원가회계 처음 배워 놓으면 이게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거짓말 보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산세무 2급 정도까지는 거의 커버될 정도로 제가 수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산세무 2급 가면 원가회계 부담이 없게끔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무 1급에 가면 그 세무 1급 단원에서만 나오는 원가회계가 또 있어요. 원가관리. 그 부분 이제 조금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부담을 확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고생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예. 전산세무 2급 가면 이제 세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원가회계, 재무회계 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회계원리, 원가회계. 그래서 회계원리 시간에도 제가 그랬죠? 예, 세무 2급까지 커버가 되게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세무 2급에 가서 세법 위주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회계 1급이 여러분들 앞으로 전체 방향을 좀 결정짓는 그런 과목이 있죠. 사실은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원가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원가 회계에서 원가라는 말부터 좀 봐야 돼요. 원가. 근데 사실은 이제 원가라는 말을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볼 텐데 얘는 비용과 우리가 배운 비용과 그 다음에 원가 이 두 개를 좀 비교 설명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원리에서 비용을 상당히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비용하면 뭐를 말하는 거죠? 예,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죠?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비된 경제가치. 경제가치 하면 꼭 금전적인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품 매출을 해요. 그러면 상품을 사와야 되죠. 공장에서 물건을 떼온 그 상품이 팔리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상품 매출을 위해서 들어간 상품 매출원가도 비용이 되는 거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창출 목적으로 소비된 상품. 경제가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럭 있어요. 트럭. 그러면 트럭을 운반을 해준대요. 매출 시에 매출 운반을 해준다. 그러면 트럭을 또 써서 없애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감가상각 역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된 경제가치는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 자산을 써서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원가는요. 제품 제조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가치 똑같습니다. 자, 이 원가라는 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써서 없애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요 수익 창출 목적이다, 제품 제조 목적이다. 얘가 이제 양자 간의 차이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써서 없앤 경제적 가치, 소비된 경제가치 얘가 이제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에 가시면은요, 요 비용은 우리가 보통 이제 800번대 코드번호 주지 않았나요? 800번대 내지는 900번대 코드번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500번대 코드번호로 실기에 입력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기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줬다. 그럼 복리후생비잖아요. 복리후생비인데 사무직 직원들이다. 이럴 때는 800번대 복리후생비 코드번호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직 직원들에 대해서 회식을 해줬다. 그러면은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800번대, 900번대 얘 주면은 이제 나중에 그 전산상에서 또는 서식에 보면은 여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원가 명세서. 우리 이제 전산상에 보면은 제조원가 명세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집계되는 서식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번호, 실기 입력할 때 코드번호가 틀리면
계정 과목 이름은 똑같이 지켜도 코드 번호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코드 번호가 틀리면 틀리는 걸로 채점이 되는 겁니다. 집계되는 소식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원가와 비용의 차이는 일단 써서 없앴는데 그 써서 없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원가 회계에서 진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제품 제조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가치라 하더라도 비정상적 사용이 있어요. 비정상적 소비 한 거는 이거는 원가로 가면 안 되고요. 영업 외 비용으로 갑니다. 영업의 비용이니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900번대 코드 번호로 되어 있어요. 영업의 비용은.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원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회계 배우면서 또는 우리가 회계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지문 이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참고 박스에 상당히 중요하게 써놨죠. 제조기업의 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라도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원가는 제조원가로 보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 원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원가와 비용과의 관계에서 공통점은 이제 소비된 경제 가치가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원가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된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소비된 것이다 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원가의 특성은요, 교재에 써있기는 제품 제조를 위해 정상적으로 소비된 경제가치다. 되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거는 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비용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당연히 정상적인 것만 원가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뭐 비정상적으로 소비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제품을 제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핫도그, 도넛, 호떡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래요. 그럼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야 되는데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반죽통에다 밀가루를 잘 넣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밀가루를 옆에 흘렸어요. 그럼 그건 비정상적으로 써서 없앤 거죠. 아니, 흘리면 다시 담어? 아니잖아. 버리잖아. 얘기죠. 예, 그래서 밀가루를 예를 들어서 100포대를 반죽을 했는데 99포대는 제대로 넣었는데 한 포대는 옆에 흘렸다. 이러면 그 한 포대는 원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원가 계산 집계되는 거는 99포대의 가격으로 집계하시고 한 포대 비정상적으로 흘려버려서 없어진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잡손실 정도로 또는 재료 감모 손실 정도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업을 하죠. 파업을 하면 파업이 정상적인 활동은 아니죠. 비정상적인 활동이죠.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파업 기간 중에도 월급을 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파업 중에 임금을 지급한 부분은 제조에 소비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원가로 처리하지 않는 거죠. 영업의 비용 쪽으로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제품 제조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소비된 금액만 집계를 해서 원가 처리한다라는 거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원가 회계의 목적이 있어요. 자, 저는 이만큼 좀 지우고요. 자, 원가 회계는 왜 하느냐? 목적. 원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지금 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단원 이렇게 순서로 나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 시 원가 정보를 제공한대요. 아, 이게 재무제표 작성에, 그죠? 예. 재무제표 작성에 원가 정보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해가지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요,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친대요. 제품 매출원가. 우리가 이제 제품 매출액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품 매출은 수익이죠. 그럼 얘네들이랑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응을 시켜서. 여러분들 우리 회계 원리에서 잘 배우신 분들은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직접 대응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고객한테 받은 제품 매출은 금방 집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원가가 얼마냐. 그래서 원가 계산을 통해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